はい、小さくはい、この時ホールド、はい、はい。こうしようと思いましたが。はい。はい、緊急 VTR 撮影中。了解。はい、コンティニューホールド。シールダー式ブーパータッチ。一応呼びかけるか。はい。から出るのは間違いなし。大きな電波、はい、今止まった。今、そうです。コンタクトしたので、これで今、コンタクトしたので、入っていきましょう。はい、了解。現在、離角中、置いといてね。はい。Japan ready. This is Japan ready. We organize that your FC antenna is next to us. What's the purpose of the 종합전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30일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초계기와 광개토 대왕함 사이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을 둘러싼 보도를 많이 하는데, 이 항공기나 함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입니다. 아마 이게 아주 전문 분야입니다. 전문 분야 중에서도 특히 레이더와 관계가 되는 분야입니다. 제가 공군에서 레이더 관제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데, 그래서 이 해설 겸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 20일 동해 북반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에 일본 어선이 조난을 당해서 한국의 광개토 대왕함, 한국 해군과 그리고 해경배 두 척이 구조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일본의 초계기죠. 초계기라고 하면은 이 정찰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잠수함을 잡아내기 위해서 또는 해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찰하는 비행기는 이 특수한 비행기입니다. 매우 비쌉니다. P1이라는 일본 일제 이 아마 한 대가 1억 달러 넘을 겁니다. 이 비행기가 접근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EEZ 경제 수역이니까 뭘 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 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P1 이 비행기는 아주 큰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관찰하니까 이 저공 비행을 해요. 물론 모든 촬영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런 겁니다. 접근해서 뭘 하고 있는지 한국 해군배와 해경배 그리고 북한 조난 어선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위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 촬영한 동영상이 어제 한 13분 정도의 동영상으로 편집돼 가지고 공개가 됐습니다. 그걸 관측하던 중에 갑자기 어제 본 동영상 이미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가 한번 보십시오. 일본 해상 자위대입니다. P1 그 조종실 안에 있는 스크린에 빨간 글씨로 FC 영어로 나옵니다. FC
전파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경고 자막이 뜹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FC라면 파이어 컨트롤이라는 뜻이죠. 파이어 컨트롤, 사격 통제 전파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격 통제 전파가 뭐냐? 사격 통제 조사라고 했습니다. 빛을 줬죠. 사격 통제 FC 조사, 사격 통제 조사를 받았다. 즉 광개토 대왕함에서 레이더 추적 레이더 빔을 쏴가지고 이게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P1 동체에 맞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감지돼 가지고 빨간 걸로 FC 전파가 나오고 있다 하니까 갑자기 긴급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피하자. 당시에 광개토 대왕함과의 거리는 약 5,000m였습니다. 5,000m. 피하자 해가지고 이 항로를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 FC 사격 통제용 전파가 P1에 조사되는 것이 왜 문제냐 하면은 이것은 사격 통제용입니다. 전문용어로 락온이라고 그래요. 락온, 레이더 락온. 레이더 락온은 비행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적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아군 비행기가 접근할 때는 육안으로 식별을 하는 게 아니라 레이더로 봅니다. 레이더로 적기가 아군기의 레이더에 딱 잡히면은 그게 락온이 됩니다. 공군 용어로는 주디라고 그래요. 주디는 레이더 컨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딱 집어넣어 버리면은 락온이 되고 물린다는 뜻입니다. 레이더에 물린다. 적기가 레이더에 물린다. 그러면은 미사일을 쏘면은 바로 곧장 날아가 가지고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준이라는 뜻입니다. 조준. 미사일 조준 레이더라는 뜻이죠. 미사일 조준 레이더를 자위대기에 딱 조준해가지고 장전 조준으로 봐야 되겠어요. 장전한 상태에서 조준. 왜냐하면 누르면 나가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를 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이렇게 락온을 한 거 아니냐? FC 사격 통제용 전파를 쏜 거 아니냐? 이렇게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하게 되니까 일단 피하자 해가지고 피한 다음에 여러 차례 이 P1 이 초계기에서 승무원이 한국 해군을 부릅니다. 한국 코리안 네이벌 네이벌 쉽이라고 그러네요. 코리안 네이벌 쉽 해가면서 그 한 번호를 부르면서 당신들의 FC 안테나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 우리를 향하고 있다. 무슨 목적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자판 네이비다. 우리는 일본 해군인데 한국 해군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해경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한국 해군이라고 정확하게 부르면서 당신들의 FC 사격 통제용 전파가 안테나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 이게 무슨 목적이냐? 이렇게 물습니다. 무슨 목적이냐? 이렇게 영어로 지금 묻습니다. 영어로 여러 번 물어요. 그 묻는 채널이 있습니다. 묻는 채널이 이 만국 공통 채널입니다. 가드 채널 또는 델타 채널이라고 그래요. 가드는 G입니다. 델타는 D예요. 가드 채널 D 채널은 이거 비상시에 뭐 조난을 당한다든지 해가지고 비상시에 연락하기 위해서 비행기나 선박은 항상 그 두 채널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열어놓고 그것은 평소에 쓰면 안 됩니다. 긴급할 때만 씁니다. 그래서 딱 열어놓고 그러니까 두 채널을 해가지고 아마 6번 정도 부릅니다. 광개토 대왕함을 불러요. 왜 우리에게 사격 통제용 전파를 왜 샀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 묻는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와요.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거기 동영상에 따르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FC 전파를 맞았다. 이건 미사일 쏘기 위한 거 아니냐. 일단 피하자. 그러면서 한국 배를 불러서 무슨 목적이냐 6분 정도 물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습니다. 거기는 대답이 없는 걸로 나와요.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이 국방부는 처음부터 우리는 사격 통제용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틀 전에 공개한 데 대해서는 아주 유감을 표시하고 일본 쪽이 공개한 영상 자료는 단순히 일본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가 담긴 것으로 추적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없다. 우리 군은 27일 일본 쪽 주장에 일본 쪽과 화상회의에서 우리 군함이 추적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충분히 설명했다. 오해를 불식하고 국방 분야 협력 관계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실무 화상회의를 한 지 하루 만에 일본 쪽이 영상 자료를 공개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면서 일본 초계기가 150m 상공에서 광개토 대왕함에 500m까지 접근했다.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함정상 상공의 150m 고도로 비행하는 것은 함정의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대응하는 게 저쪽은 영상 자료를 딱 내놔버렸습니다. 아주 실시간에 긴박한 상황, 그리고 빨간 글씨로 사격 통제 레이더가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경고음이 나오는 거,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거, 한국 쪽에 묻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우리 쪽의 설명은 좀 뭔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가동 안 했다고 하는데 가동 안 했다는 말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가동 안 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되죠. 우리도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걸 공개하면서 여기 봐라. 여기 어디 가동했다는 흔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 진실 게임에서 우리가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은 자료를 내버렸어요. 그 자료가 조작되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거기 잡힌 주파수를 공개를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일본 측은 그거는 우리의 탐지 능력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건 못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광개토 저공 비행을 했다고 하는, 저공 비행을 위협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도 석연치 않는 설명입니다. 저공 비행, 자위대기라는 것은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고 이미 레이더로 컨택이 됩니다. 이게 군용 비행기는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렌드 앤 포라는 게 있어요. IFF라고 그래가지고 비하 식별 기능 그 장치를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국 레이더에서 보면은 접근하는 저 비행기가 일본 자위대기다 아니다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협을 느낄 이유가 없죠. 그 큰 비행기인데 아주 큰 비행기입니다. 이게 비행기가 그 북한기나 러시아, 중공기라고 중국 비행기라고 볼 수 있는 건 이 저공 비행이 했으니까 위협을 느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초계기는 원래 저공 비행을 합니다. 저도 이 한국군 초계기를 타봤는데 아주 낮게 납니다. 그러니까 저공 비행이 뭐 위협을 했다. 그것보다는 어제 우리 국방부 해명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왜 빠졌다기보다는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어요. 왜 6번이나 그 비상 호출 채널로 불렀는데 왜 대답을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영어로 해서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잡음이 있어서 안 들렸다? 근데 이 채널은 잡음도 별로 없어요. 아주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6번이나 부르는 데 대해서 왜 대답을 하지 않았느냐. 자, 이게 이 정도 설명을 드립니다. 더 이상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아주 하여튼 이 레이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비행기나 우리 비행기가 적으로부터 레이더 감시를 받고 있다. 곧
미사일이 우리 쪽으로 날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탐지하는 기능까지 또 발전을 했습니다. 발전을 했어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런 이제 말썽도 생기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요새 한국 언론의 보도는 뭐 이런 보도가 나오면 항상 그렇지만은 뭐 반일적으로 왜 뭘 꾸미려고 이러느냐, 아베 총리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또 이 말썽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런 감정적 반일로 어설픈 반일 선동으로 적당히 넘어갈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는 진실이 중요합니다. 진실이. 과연 우리가 사격 통제 레이더 빔을 쏘았느냐 안 쏘았느냐, 레이더 락온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했다고 하면은 우방국 비행기를 겨냥을 해서 발사 준비를 했다는 거니까 상당히 이거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의도적으로 했느냐, 했다면 의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실수로, 그걸 다루던 사람이 뭐 실수로 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전혀 안 했느냐, 안 했다면은 완전히 일본이 자료를 조작했던 겁니다. 했느냐, 했다면 실수냐, 의도적이냐, 그럼 전혀 안 했느냐. 한국이 안 했다고 계속 주장하면은 일본은 어제 공개된 자료를 조작했다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진실이 중요합니다. 한국 언론은 이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일본을 욕하고 일본에 대한 음모론을 펼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첫째, 이것은 적국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방국과의 문제예요. 이게 교전 중인 상대와의 진실 게임 같으면은, 그 교전 중일 때는 서로 속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걸 언론이 들어서 가지고 뭐 진실을 가린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우방국과의 관계예요. 또 이 기술적인 문제고 이미 공개된 정보입니다. 한국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군도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이거 채널 2개, 도구 채널, 가드 채널, 델타라고 그래요. 델타. 옛날에는 도구라고 그랬는데, 델타, 가드 채널은 다 여러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박과 배는 그걸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숨긴다고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중요합니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우방국입니다. 우방국 사이에 진실 게임은, 한국 언론은 무조건 국방부 편을 들 일이 아니라 무조건 진실 편을 들어야 합니다. 진실 편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만에 하나 국방부가 잘못 발표했거나 거짓 발표를 한 거를 우리 언론이 따라가다가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을 때는 한국 언론까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죠. 그러니까 한국 언론은 독자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독자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BBC, 영국의 BBC가 왜 이렇게 존경을 받는 매체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 중에 BBC는 영국군의 불리한 보도도 많이 했습니다. 한때 영국 정부는 BBC를 국영화할까 생각도 했는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이 전쟁 기간 중에 국민들의 사기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BBC처럼 영국군의 불리한 정보도 보도하도록 하는 게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그냥 뒀습니다. 그냥 뒀어요. 이게 결국은 진실 보도가 전쟁에서도 국군을 도와주는 겁니다. 국군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패턴 장군 아시죠? 패턴 장군 그 다룬 영화를 보면은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패턴 장군이 성격이 과단성이 있고 용감한 사람인데, 어떤 병원을 위문을 갔더니 거기 한 사병이 멀쩡한 데 누워 있었어요. 왜 자네 왜 여기 누워 있느냐 하니까 전장이 너무나 겁이 나서 공황 상태에 빠져서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뺨을 때립니다. 지금 용감한 사병들은 지금 전선에 나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왜 여기서, 그걸 기자들이 봤어요.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 여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장군이 사병 뺨을 때릴 수 있느냐 해가지고 패턴 장군이 직위해제 됐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한일 레이더 분쟁에서 한국 언론은 어설픈 반일 감정으로 보도할 게 아니고 진실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우리 국방부는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국방부는 일본을 뭐 상대로 상대한다는 기보다는 국민을 상대한다고 봐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직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국군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면 큰일 납니다. 국군이 작전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허위 보고를 한다든지 하면은 결정적일 때 국군을 안 믿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군이 국방부가 발표한 게 앞뒤가 안 맞고 해가지고 지금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무 장관 시절에 1980년 광주 사태 때 투입되었던 헬기가 민간인을 향해서 기총소사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조종사도 내가 쐈다는 사람이 없어요. 맞았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쏘는 것 같더라는 목격자만 있는데 만약 비무장 민간인을 상대로 쐈다면 수백 명이 죽었을 겁니다. 한 발 당기면은 분당 몇천 발이 나가는 그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있었다면은 조종사를 특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동된 여론에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군이 모든 전투조종사가 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쏜 것처럼 대국민 보고를 한 거 있습니다. 이러니까 국방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한일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방부는 국민에게 진실을 보고하고 언론은 진실편에 서야 합니다. 진실편에 서야 합니다. 진실이 국가 이익입니다. 진실이 안 봅니다. 감사합니다.
またタッチコンタクトしたので、おいで今コンタクトしたので入ってて交渉と、はい、了解、現在離陸中置いといてね。はい。